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러셀 신규 영어 강사 이윤석입니다. 제 수업의 이름은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우리 빌드업이라고 하면 뭔가 점점 쌓아간다는 의미죠. 영어에는 밑바닥, 제일 밑바닥에는 어휘가 있고요. 그 위에 어휘가 모여서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이 모여서 지문이 되는데 또 그 지문은 빈칸이든 순서든 삽입이든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학생들을 위한 빌드업 과정 지금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친구가 뭐 조금은 있겠죠. 좀 많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선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를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고요. 행정학과에 제가 저는 이제 글로벌 리더라는 그때 당시에 약간 영어 특기자 같은 전형이 있었어요. 그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수능 성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2개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는데 조금 걸렸는데 경영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강북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이번에 메가스터디 러셀에 오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첫 해부터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커리큘럼 얘기를 할 건데 자, 1년 과정이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2월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1, 2월 우리 빌드업 구문과 독해 두 부분으로 나눴고 한 수업 안에서 구문과 독해를 다 처리를 할 겁니다. 어휘는 정말 밑바닥. 이 4단계 다 어휘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밑바닥을 지켜줄 거고요. 그 다음 단계인 구문 그리고 그 윗단계인 독해 문장을 읽어내는 힘, 지문을 읽어내는 힘 이 두 가지를 기본기를 다져줄 거예요. 겨울방학 동안. 그 다져진 기본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내신, 수능 특강과 영어 독해 연습 여기에 일단 적용을 할 거고 수능 완성 단계에 가게 되면은 이 수능 완성은 내신보다는 사실은 수능 연계 이 연계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문의 구조, 이 독해와 유형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과정에는요. 이 파이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파이널 과정은 우리 연계 과정과 자, 비연계 대비 이렇게 트랙을 2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빌드업 초반부 구문과 독해 중에서 구문 먼저 같이 볼게요. 문법은 알겠는데요, 쌤. 이 문장이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1, 2학년 때는 사실 문장 길이가 되게 짧고 사실 단순한 편이에요. 과장 조금만 해서 1, 2학년 때는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핵심 정보가 간단 명료하게 보이는 그런 문장이었다면은 우리 수능 때는 이 똑같은 핵심 문장을 가진 문장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시기에 90% 이상을 보내게 되는 학술기관에서 돌아온 뒤 지금 뭐가 붙었어요? 주어가 동사한 뒤 붙었죠? 자, 이 학술기관 어딜까? 학교죠, 학교. 학생이자 동시에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자, 이거 뭔가요? 바로 철수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자, 철수는 자, 근데 이 철수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줬겠네요. 자, 학생이자 동시에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부연 설명을 해줬죠. 자, 그런데 이 철수가 먹는데요. 뭘요? 밥을요. 근데 어떤 밥? 어머니가 만들어준 밥이겠죠. 밥을 수식했네요. 그런데 형제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며 무엇을 하면서요? 형제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며 분사구문까지 붙어서 자, 이렇게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자, 우리 핵심 정보는 사실 똑같이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인데 이걸 가지고서 철수가 밥을 먹는다는 것이 미국 UCL 내에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길어지는 게 수능형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 조금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 구문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단순히 어법 문제 맞추려고가 아니라 이렇게 길고 복잡한 한 문장에서 어떻게 하면 핵심 정보를 우리가 빨리 취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국말로 보면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볼게요. 평가원 기출입니다. 자, 요거 지금 여러분들 잠깐 멈춰 보시고 한번 단어 여기 있는 거 활용해서 지금 요거 해석해 보세요. 시작. 자, 돌아오셨죠?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수능에서는. Psychological studies indicate that it is knowledge possessed by the individual that determines which stimuli become the focus of that individual's attention.
what significance he or she assigns to these stimuli and how they are combined into a larger whole.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어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고등학생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indicate, 나타내다, possess, 소유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stimuli, 자극들, significance, 의미, 중요성, assign, 할당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해석하라고 하면요. 100이면 100 다 심리 연구가 나타냅니다. 여기까지만 자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핵심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핵심 정보.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체화가 돼야 돼요. 심리 연구가 나타냈네. 접속사된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it is가 나왔네. 우리 보통 it is로 문장이 시작하면은 뒤에 대시 있나를 살피라고 제가 가르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대시 있네. 그렇다면은 뒤에 주어도 없고 하니까 요게 이때 강조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 이때 강조는 해석을 이 뒤에부터 하면 좋습니다.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앞에 것이다. 지금 이런 구조죠. 이게 이때 강조예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은 자, which가 나와 있고요. what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and, how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아하니까 병렬이죠. 병렬. 자, 의문사절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거 각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어떤 자극들이 개개인의 관심의 중심이 되는지, 어떤 의미를 그 혹은 그녀가 이 자극들에게 부여하는지, 어떻게 그들이 더 큰 하나의 전체로 통합이 되는지. 자, 지금 1과 2와 3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게 국어 비문학도 아니고 사실 이런 디테일들은 영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중심 내용과 나열이 되는 순간 사실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지식이다. 그런데 어떤 지식? 개개인에 의해서 소유된 지식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1, 2, 3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개개인에 의해서 소유된 지식이구나. 그러면 지식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핵심 정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모든 디테일을 다 우리가 똑같은 무게를 두고서 파악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같은 문장 안에서도 중요한 정보가 있고 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1, 2, 3을 결정하는 게 바로 지식이다. 지식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 문장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구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문 과정은요, 전적으로 교육청과 평가원 3학년 초반부 모의고사에 나온 기출 가지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문 때 봤던 문장들이 결국에는 독해 때 보는 지문에서도 똑같이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웠던 단어 거기 가서 또 쓰니까 머리에 좌절로 남겠죠. 이런 시스템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은 우리 1, 2월 과정의 구문과 함께하는 독해 과정입니다. 자, 독해는요, 선생님 저는 문장 단위의 해석은 좀 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은 해석이 되는데 다 읽고 나면은 글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마치 우리가 국어 비문학 때 경험하는 경험과 비슷하죠. 자, 영어도 30번 때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미 비문학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글의 구조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외국인들이 보고서 한국 영어 시험, 수능 시험 너무 어려워요 막 하는 거 있죠.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려워요. 미국 초딩들 갖다가 풀라고 하면은 못 푸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글 자체가 영어로 쓰여 있는 쉬운 글이 아니라서 그래요. 글 자체의 지문 구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지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는요, 여러분들이 3월 이후에 이제 EBS라든지 기출을 봤을 때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눈을 뜨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독해 과정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독해 과정이고, 선생님 저는 독해가 얼추 돼요. 이제 한 지문을 읽었을 때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전반적으로 알겠어요. 그런데 빈칸이나 순서 삽입만 가면은 답이 꼭 틀려요.
두 개 남기는데 이거 둘 중에서 뭐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자, 독해까지는 됐지만 그 이후에 고난도 유형에 대한 맞춤형 접근법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 빈칸, 순서, 삽입 이와 같은 고난도 유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시킬 예정이에요. 사실 1, 2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 빈칸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대충 읽고 그냥 주제 비스무리한 거 계속 반복적인 얘기하는 것 같은 거 그냥 답으로 고르면 되니까. 그런데 수능에 오면요, 이 빈칸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순서 삽입보다도 저는 빈칸이 더 어렵다고 봐요. 그 이유는 순서 삽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유형에 대한 스킬을 익히면은 한 절반 정도는 맞출 수 있는데 빈칸 같은 경우에는 문장 단위로만 해석이 되고 글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즉 지문의 어떤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빈칸은 정말 많이 틀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능 평가원 때 빈칸은 조금 달라요. 빈칸의 위치도 단순히 주제에다가 놓지도 않고요. 빈칸 앞에 막 부정어도 갖다 놓고 빈칸 어휘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의 구조를 보는 힘, 그리고 이걸 적용시켜서 유형까지 가져가는 힘, 이거를 빌드업 독해 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문의 평가원 스타일 지문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보통 A라는 게 있고 A는 이렇고 A는 이렇고 A의 사례는 이렇고 따라서 A는 이래, 하나만 가지고서 잘 안 다룹니다. A라는 게 있고 B가 있어. 얘네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거나 A랑 B는 굉장히 다른 아이야. 얘네의 차이점은 이런 것이야. 라고 대조를 아예 주거나 아니면은 A가 높아지면 그로 인해서 B가 증가해. A가 B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두 소재, 이 소재가 A, B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와서 CD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구문에선 조금 우리가 미시적인 공부를 한다면은 독해에서는 우리는 조금 더 거시적인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결어, 이 연결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지문이 있다고 칩시다. 자, 지문이 주어가 동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따라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그렇지만 주어가 동사합니다. 더욱이 주어가 동사합니다. 따라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자, 이런 지문이 있다 해볼게요. 자, 이 지문의 구조, 연결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주어가 동사인데 그리고 그거의 사례가 요렇대. 자, 그렇다면 우리 요거 붙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주어가 동사인데 그러면은 요거의 결론이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붙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나 주어가 동사인데 갑자기 지문 중간에서 반전이 나왔네? 그럼 우린 그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 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더욱이라는 개념. 우리 더욱이라는 추가의 개념은 사실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것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항목을 나열할 때 그때 이제 추가를 씁니다. 요 위에가 만약에 어떤 A라는 것의 장점 얘기였어요. 그렇다면은 반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단점 얘기로 갔을 텐데, 그 다음에 더욱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장점 얘기 나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는 좋은 복지와 높은 급여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회사에는 사이코 상사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단점 얘기로 넘어갈까요? 아니란 말이죠. 추가가 나오는 순간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단점, 얘가 단점이네. 그렇다면은 얘가 단점 2였겠고 얘가 단점 1이었겠구나. 그리고 따라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결론이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연결어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연결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어를 보는 우리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독해의 일반적 방법론을 얼추 익히고 나면 우리 유형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고난도 유형, 많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글의 순서, 그리고 문장 삽입까지 여기 세 가지를 특히나 좀 중심으로 볼 거고요. 나머지 것들도 같이 볼 예정입니다. 3에서 6월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EBS 연계교재 나왔을 때 그거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수능 특강은 특히나 내신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지문 구조, 독해보다는 사실 구문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출 거예요. 반면에 영어 독해 연습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꽤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 플러스 수능 연계로서의 의의도 같이 가지고요. 그래서 구문보다는 우리 지문 구조에 조금 더 독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출 겁니다. 자, 7, 8월에 수능 완성 나오고 나면은 이 수능 완성은 사실 내신보다는 수능 연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계 교재예요. 그래서 우리 지문 구조 그리고 유형별 접근법까지 요거 적용하는 연습 많이 할 겁니다. 자, 빌드업 파이널 9에서 10월에는요. 연계와 비연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연계는 우리 기적의 20일이라고 해서 EBS 연계 지문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이렇게 20대 40대 40의 비율로 연계 대비를 할 거고요. 비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난도 평가원 유형 기출문항 그리고 제작 모의고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비연계 대비를 각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빌드업 수업 소개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저랑 같이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가올 2022학년도 수능까지 같이 함께 달려보아요. 평가원을 정복하는 그날까지.